요번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곳은 그 울산 컨벤션 센터인데요. 굉장히 넓고 제가 올해 참가한 아트 페어 중에 가장 좋은 작품도 많고 쾌적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강의 들으시고 다들 울산으로 오셔서 아트 페어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트 인 사이언스라고 아트 페어에서 무슨 과학 얘기를 하라 그래서 저 말고 앞으로도 9분인가 더 나오시는데 그분들은 다 미술 얘기해 주실 거예요. 저는 시작이고 그래서 제가 또 미술은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음악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을 들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귀에다 넣고 이어폰으로 들을 수도 있고 또 스피커로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직접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들을 때 과연 똑같은지 다른지 뭐 이런 거 아마 생전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이실 테니까 라이브 방송 1시간 정도 할 거니까 끄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예, 저는 뭐 아시는 분도 좀 있겠지만 서울 사람이고 의사입니다. 병리 의사인데 한 30분 전까지 막 슬라이드 보다 막 뛰어왔습니다. 유방암 환우분들한테 이제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제가 부산에서 한 10년 살았는데 그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이거 나누는 일을 음악 메일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이제 회사 대표가 돼가지고 항암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를 이제 한번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김민석 박사 치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박사학위를 30살 때 받아서 박사입니다. 유튜브 여러 개를 찍었는데 그동안 신통치 않다가 올해 하나 대박이 나서 144만에 한 하루에 10,000건씩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목은 뭐 거창하게 몸을 건강하게 하는 3가지 좋은 습관인데 저거는 낚시성 제목이고 그냥 개그 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1시간 내내 웃다가 끝나시니까 한번 아직까지 안 보신 분은 보니까 다 안 보신 것 같아요. 꼭 봐주세요. 저 올해 내로 200만 찍는 게 목표니까. 저 무료 채널이라서 광고도 없고 저한테 들어오는 돈도 없으니까 봐주시면 아마 암환호를 위해서 좋은 일일 거고요. 일단 이게 예술 강의니까 예술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사람하고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오셔서 그림도 보지만 그 그림을 보는 건 굉장히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또 그림을 그린 작가가 있는 거고 그분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식의 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연이 있습니다. 음악 같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는 공연한다 생각을 늘상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쭉 흘러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강의한 거를 이제 책으로 쓰면 그거는 이제 전시 같이 되는 거죠. 어떤 공간에 딱 픽스가 돼서 시공간 제약 없이 볼 수 있으니까요. 대표적인 게 미술 음악이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공간 예술 또 음악 같은 거는 우리가 시간 예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예술 쪽에는 전혀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쪽에는 좀 재능이 있어서 공부하는 거랑 예술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일단은 공부하는 건 이성으로 하는 겁니다. 이성. 그다음에 예술은 이제 감정이 자극되는 거고요. 또 공부의 목표는 알아나가는 거거든요. 모르던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 근데 예술의 목표는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딱 보면서 어 저게 뭐 그린 거지? 막 이렇게 공부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그린 뭘 그린 거지? 뭐 이렇게 작가를 궁금해한다거나 또는 그 제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예술을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알아가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미술사나 음악사를 공부하는 학자들한테는 유용할지 몰라도 그냥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니까 그냥 보고 좋다. 나한테는 좀 안 맞네? 이런 거 느끼시고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악도 마찬가지거든요.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면은 제일 궁금해하는 게 누가 만든 거예요? 뭐 아는 작곡가도 많지 않으신 분들이 꼭 그걸 물어보세요. 그래서 또 제목은 뭐예요? 뭐 이제 하는데 사실 클래식 음악엔 제목 없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니까 나한테 참 듣기 좋구나, 별로구나 이런 걸 느끼시는 게 예술하는 거고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 뇌로 생각하면 뇌 알죠? 예. 뇌에 1층, 2층, 3층이 있거든요. 3층이 대뇌 피질인데 이게 인간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3층으로 오는 거는 항문, 2층은 우리가 변연부라고 하는데 이거는 포유류는 다 갖고 있거든요.
2층으로 오는 건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술을 2층으로 안 받고 3층으로 받으면 예술의 그 참맛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2층이 있으니까 예술은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니까 강아지도 좋아하는 음악이 있고 좋아하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강아지한테 자꾸 너한테 말귀를 알아듣게 하려고 응? 손 뭐 앉아 뭐 엎드려 뭐 이런 거 하면 그 3층으로 가는 건데 강아지 3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자꾸 힘들어해.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마음을 읽어서 걔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많이 시키지 마요. 걔는 아무리 그래 해도 그러니까 학문은 못 해요, 강아지는. 이제 감정을 이렇게 배우는 예술이기 때문에 감정을 먼저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희노애락이라고 우리 말 많이 쓰죠. 기쁘고 슬프고 뭐 또 뭐죠? 화나고 즐거움. 저기 4개 중에 3개는 감정이고 하나는 감정이 아니에요. 학생 이름 뭐? 보빈? 뭐가 감정이 아닐까요? 기쁜 게 있고 화나는 게 있고 슬픈 게 있고 즐거운 게 있는데. 맞아요. 와, 천재 학생. 일어나. 라이브 방송에 이제 전국 방송 타는 거야. 이름? 최보빈이요. 최보빈. 제가 선물을 오늘 못 갖고 와서 이따가 드릴게요. 끝나고. 와, 진짜 대단하다. 이게 희노애락 다 감정 같지만 사실은 즐거움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럼 즐거움은 뭐냐? 뭘까요? 이게 바로 기분이란 겁니다. 기분. 여기 딱 오시니까 지금 벌써 기분이 즐겁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곤란해. 좀 즐거운 척 해주십시오. 예. 저를 딱 보니까 기분이 너무 순간적으로 좋은 거는 기쁜 거예요. 왜 기쁘겠어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사실 생전 처음 보는 분들도 좀 있는데 그분들은 기쁠 건 없잖아요. 근데 좀 듣다 보니까 이거 앞으로 재밌을 것 같은데 마음이 슬슬 즐거워지잖아요. 요거는 기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기쁘다랑 즐겁다를 막 섞어가면서 쓰는데 항상 잘 써요. 맞춰서.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게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기쁘다, 즐겁다 비슷한 말이니까 이게 자꾸 틀리는데 보세요. 시험에 합격했어. 계속 준비했는데. 그러면 이게 기쁘겠어요, 즐겁겠어요? 기쁘죠. 예. 그 다음에 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막 찾았는데 여기 딱 있어. 그럼 기쁘겠어요, 즐겁겠어요? 기쁘지. 이거 한국 사람은 다 아는데 외국 사람 이거 잘 못 찾는 거예요. 자꾸 너를 이렇게 딱 만나니까 너무 즐겁다 이렇게 얘기해서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만나서 기쁘고 같이 노니까 즐겁다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행이나 방학이나 소풍 앞에 기쁜 여행, 기쁜 좀 어색하죠. 즐거운 여행, 즐거운 방학, 즐거운 소풍. 그러니까 방학이 딱 무슨 1시간이면 기쁠 수도 있는데 방학부터 길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또 나는 요즘 하루하루가 뭐 기쁠 수도 있지만 즐겁다가 더 맞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쁨이란 건 순간에 오는 거고 즐거움은 좀 쭉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감정하고 기분의 차이인데 감정은 강하면서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걸 꼭 참고 있으면은 그다음에 짜증이 나잖아요. 짜증은 기분이라고 보면 돼요. 화나는 건 감정. 그러니까 기분은 약하면서 지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 이런 거는 감정보다는 기분에 좀 가깝겠죠. 행복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신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간만 3층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당히 그 생각을 한 다음에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요, 다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야, 너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게 인간들끼리만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는 거의 다 감정이 이렇게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이유가 아주 다양하겠지만 사실은 감정이 이렇게 끌어가다 보니까 약간 사람답지 못한 일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3층은 뭘 하는 거냐면 너도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어. 그 자꾸 이렇게 다독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나면 그 이성이 계속 그걸 다독여 주는 거예요. 그걸 잘못 다독여 주면 나는 이게 사람이 아닌가 봐 뭐 이러면서 막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이성의 일이다. 그래서 감정으로 행동하고 이성으로 핑계를 만든다. 그래서 이 감정의 핵심이 되는 곳은 변형계라는 곳입니다. 뇌의 2층이거든요. 이 변형계는 이 부분이에요. 영어로는 림빅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이게 가장자리에 있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영장류라는 거는 이제 사람하고 비슷한 침팬지,
또 오랑우탄 정도 요런 애들만 3층이 있고 이건 이성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건 포유류. 그러니까 포유류면 이제 쥐부터 우리 뭐 고양이, 강아지, 뭐 소 이런 걔네들이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파충류, 뱀 이렇게 되면 감정의 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뱀이 흘리는 눈물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인 거지. 감정 없이 흘리는 거예요. 악어의 눈물은 너무 천재다. 악어는 포유류가 아니니까 악어가 눈물을 흘리면 슬퍼서 그러거나 미안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눈이 시려서 눈물이 나온 거지. 그 밑에 있는 1층은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어요. 숨 쉬거나 뭐 이럴 때. 이 변형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첫 번째가 기억입니다. 오늘 가서 김민석 박사를 만났는데 이게 변형계에 꽂히면 내일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안 꽂히면은 내일은 없어져요. 또 하나는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거. 마지막은 행동을 유발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돌고 돌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이 나면은 감정이 일어나고 행동을 하고 이게 계속 돌고 돌면서 생긴 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계속 돌면서 증폭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이상한 생각에 꽂혀서 감정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회로가 돌고 있는지를 생각해서 멈춰야 돼요. 안 멈추면은 막 이제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면서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차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차를 막 달리게 해주는 거는 변형계. 이거 멈춰. 브레이크는 이제 대뇌 피질 중에서도 이 앞부분 전두엽이라고 하는 게 브레이크 역할을 해서 이게 이렇게 청소년기에는 뇌가 변형계가 먼저 자라요. 그 변형계가 자라기 시작하면 이제 사춘기거든요. 그럼 막 달리고 싶은데 브레이크가 약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보면 제가 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지? 근데 그거는 변형계 먼저 자라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잘 지내고 나면 변형계하고 전두엽이 이렇게 맞아지면서 사람이 이제 사람답게 이제 어른 철이 드는 거죠. 넘어가죠. 근데 이제 음악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3층으로 갈까, 2층으로 갈까? 그렇지, 2층으로 가요. 음악을 들으면 처음에 2층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이 작곡가가 누구지? 이 생각하기 전까지는 계속 2층으로 갑니다. 그래서 변형계를 계속 자극하면 어떤 감정이 나타나고 그 감정이 생기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 몸 그런 거 이제 자율신경계라 그러거든요. 그 자율신경계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기분도 좋아지고 잠이 올 수도 있고 또 더 활력이 느껴질 수도 있고 결국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 음악을 이렇게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들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보통 음악을 어떻게 하냐면 공부하다가 들어요. 공부하다가. 그러면은 3층도 바쁘고 2층도 바쁘니까 이 음악이 자꾸 3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부도 안 되고 음악도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음악 듣는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이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에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라든지 코끼리 같이 큰 동물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보다 좀 셀 것 같으면 일단 피하고 무서워해야 내가 사는 거지. 분명히 셀 것 같은데 그냥 가서 덤비면은 뭐 맞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존에 꼭 필요한 감정이고 그 다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약간 복합 감정인데 첫 번째는 기뻐야 돼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만날 때마다 기분이 기쁘지가 않고 막 화가 나. 그럼 사랑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그 기쁨이 계속 지속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두 가지의 감정이 복합돼야 사랑인데 이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사랑으로 그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두려움에서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는 아마 다 사랑으로 오신 거겠죠. 저를 사랑해서 오신 거라고 믿는데 우리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가는 게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서 가는 거는 사랑으로 학교를 가는 건데 학교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고 또 출석 이렇게 안 하면은 선생님한테도 뭐라고 얘기 들을 것 같고 혼날 것 같아가지고 안 혼나려고 하는 거는 두려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떤 두려움 때문에 어떤 걸 하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편도체가 두 가지 감정을 관장해요. 그래서 공황장애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공포 중에 하나는 높은 데 가면 누구는 기분이 좋다는데 저는 한 3층 이상만 올라가면 이상하게 막 두근두근 죽을 것 같아요. 그게 고소공포증이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포라는 거는
무서워할 만한 걸 무서워하는 건 공포가 아니에요. 근데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 제 편도체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는데도 갑자기 막 확 무섭고 해서 정상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그게 공황장애거든요. 주로 말 많이 안 하고 친구들 잘 안 사귀고 하는 내향적인 사람들한테 많은데, 이 편도체가 사랑하고 공포가 이렇게 잘 조화가 돼야 되는데 공포로 가득 차면 조금만 자극이 와도 공포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편도체를 사랑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포를 없애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려면 음악을 2층으로 이렇게 계속 누주면 돼요. 그러니까 음악으로 계속 2층을 자극해주면 이 편도 속의 공포 회로가 사랑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공황장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약을 먹는 거는 이제 3층을 주로 자극하는 약들이기 때문에 3층을 바탕으로 2층을 어떻게 컨트롤하는 게 약이고, 이 음악은 바로 2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이렇게 싹 눈 녹듯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내가 오늘 음악 들을 시간도 없다, 그러면 공황장애에 걸릴 위험이 많은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밥을 먹을 때라든지 자기 기분 좋을 때는 꼭 음악을 한 번씩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내향 외향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외향인 사람들은 인생을 재미로 살고 내향인 사람들은 의미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외향 내향을 알아보는 검사가 뭔지 알아요? 그건 어렵겠지. MBTI라는 게 있어요. MBTI. MBTI 시작할 때 저는 이제 INFP거든요. 그래서 I면은 그게 내향이에요. E로 시작하는 사람은 외향. 여기서 한번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 I로 시작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세요. 나머지는 E거나 아니면은 안 해보신 거죠. 예, 그래서 E하고 I가 한 반반 정도 있어요. 근데 E는 재밌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10분 넘게 했는데 재미가 없다. 그럼 이 중에 E는 다 가버려. 이제 그림 보러 이제 가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재미없네. 이러면서 가. 근데 I는 안 가. 괜히 가면은 내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이러면서 못 가는 거지. 그래도 한번 왔으면 내가 돈 내고 왔는데 끝까지 듣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앉아 계시면 그건 I. 아유, 이거 재미없네 이러면서 막 옆 사람 같이 이렇게 툭툭 쳐서 같이 가자. 야, 같이 가. 재미없다. 이거 E입니다. 이게 E. 그래서 이들한테는 인생이 엄청 길어요. 왜냐하면 재밌는 일이 자주 없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 다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서 재밌게 놀 때만 인생이 좀 가는 것 같고 나머지 시간은 엄청 지루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지루한 거. 아, 지루해, 심심해. 뭐 재밌는 일이 없나? 이거 외향입니다. 내향인 사람들은 인생이 짧아. 뭔가 의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이 다 가버렸어. 아, 이거 책이라도 하나 읽고 김민석 박사님 강의라도 하나 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내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나 하기 싫은데 옆 사람이 와서 같이 자꾸 가자 그럴 때, 나 오늘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아트페어 가자고, 이렇게 나 혼자 가면 심심할까 너 같이 가야 돼 이래서 외향한테 끌려다니는 내향,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향인들은 되도록이면 외향인들을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요. 가까이 하면 자꾸 어디 끌려다녀. 그러니까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 뭐 먹지? 이걸 엄청 고민하는 사람은 대부분 외향이에요. 그 사람들은 음식을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맛있어서. 근데 내향은 일단 재료 같이 따라가죠. 음식점에. 메뉴 선택을 잘 못해. 결정장애는 거의 다 내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뭘 먹어도 아, 이거 먹으면 몸에 좋을까? 이거 먼저 생각해요. 맛은 없어도 일단 몸에 좋아야 돼. 내가 오래 살아야 되니까. 인생 짧은데 잘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몸에 좋아서 먹으면 그래요. 산에 가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가는 사람 다 내향입니다. 근데 옆 사람이랑 뭐 김밥 먹고 얘기하는 게 좋아서 가는 사람 외향.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뭐 내용이 뭐든 상관없어. 그냥 재밌고 막 웃고 하면은 좋아. 이게 이제 외향이고. 아니 지금 한 20분을 얘기했는데 도대체 뭐 웃자고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불만이 가득하다. 내향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외향 내향 섞어놓고 강의를 하는 거 진짜 싫어요. 이게 도대체 재밌게 해야 되는 건지 의미 있게 해야 되는 건지. 골고루 웃을 수 있을 때 막 웃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향은 웃음을 추구하고 내향은 배움을 추구한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웃기도 하고 배울 수도 있는 그런 강의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을 세 가지로 듣는데 첫 번째는 여기 귀에 넣고 특정 상품을 이제 광고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거 끼고 듣는 방법. 이게 이제 귀로 듣는 겁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음악을 귀로 다 듣지만 이제 귀로만 듣는 거죠. 귀로만. 그때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치매 예방이 된다는 겁니다. 치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암, 뇌졸중, 심장병 이런 게 이제 3대 우리 사망 원인인데 치매는 사망 원인으로는 잘 안 들어가요. 금방 안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저 중에 하나 꼭 걸려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 치매는 피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는 법 이러면 엄청 많아요. 그 방법이 96가지 방법을 소개한 그런 책이 많이 팔려요. 그 방법이 많다는 건 뭐다?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뭐 특효와 좋은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뭐든지 다 조금씩은 도움이 되지만 이거 하면 100% 예방된다는 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과학적이란 건 뭐냐면은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예방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음악 듣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음악을 들으면 치매는 절대 안 걸린다는 거지. 운동하기도 비슷한 효과가 있지만 음악 듣기보단 약해요. 근데 이거 잘 모르셨죠? 그러니까 오늘 오셔서 치매 예방법 하나 확실히 건진 거잖아. 그러니까 배움은 있었던 걸로 해요. 이제부터 배움은 더 이상은 없어. 이게 끝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과학적인 논문에서 봤을 때 음악 듣기, 운동하기는 치매 예방이 확실히 되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음악 들으면서 운동하는 거죠. 일석이조. 예. 그러니까 운동하실 때 앞으로 꼭 음악을 들으시고요. 그래서 근육을 키우려면 운동을 하고 뇌를 단련하려면 음악을 들어라. 이렇게. 유명한 미국 속담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를 단련하려면 음악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이후로 중학교쯤 가면 음악 수업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뭐 치매 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미 치매에 걸리신 분들을 이렇게 음악으로 거꾸로 돌리려면 어렵긴 하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치매 좀 인지장애가 좀 있다 싶을 때 음악을 들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걸 음악 치료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음악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나 혼자서 음악 치료를 하는 여기서 막 연주를 하는 집단 음악 치료라 그래요. 그리고 한 사람을 딱 불러놓고 걔를 위해서 노래를 해주거나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를 우리가 1대1 음악 치료라고 하는데 이제 음악 치료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큽니다. 근데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닌 이상 음악가 한 명을 불러다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디오 끼고 들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 되면 이렇게 여럿이 하는 거를 1대1로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음악 치료도 앞으로 유망한 사업입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하는 거는 제가 할 거기 때문에 혹시 하게 되면 많이 도와주시고 이제 음악 치료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막 노래 부르는 걸 배울 수도 있고 음악을 듣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르는 게 더 재밌고 좋을 것 같지만 치료적으로는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부르는 것보다. 예. 그러니까 부르면은 기분은 좋아지지만 별로 치료 효과는 듣는 것보다 떨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듣기보다는 노래 부르기가 음악 듣기가 더 효과적이고 그러니까 이명웅 가수의 그 노래를 듣는 거하고 그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듣는 게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사실 저도 트로트를 훨씬 많이 듣는데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안 해봤어요. 이제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튼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가 없다 그러면 입증된 건 클래식입니다. 왜냐하면 클래식이 전 세계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하기에 좋아서 거의 모든 연구가 클래식과 재즈를 비교하는 연구가 많아요. 재즈나 팝, 컨츄리 이런 거보다는 클래식이 압도적으로 효과 좋다. 그래서 클래식을 잘 모르더라도 들으시는 게 좋고 그럼 신나는 곡을 듣는 게 좋으냐 슬픈 곡을 듣는 게 좋으냐 이건 좀 불행하게도 슬픈 곡을 듣는 게 더 좋다고 돼 있어요. 슬픈 곡 이게 더 2층으로 잘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좀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음악을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뭘 하면서 그냥 틀어놓는 거죠. 치료 효과 없습니다. 3층이 분주한 동안은 2층으로 안 가요. 스쳐가기 때문에 음악을 들을 때는 치료 목적으로 듣는다고 할 때는 되도록이면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요한 상태에서 듣는 게 좋다는 거죠.
음악 치료를 하게 되면 이 신경세포 연결이 빨라지고 재생도 빨라지고 막 이래서 결국 신경이 점점 세포가 늘어나서 나이가 들더라도 뇌안이 가득 찬 사람이 되고요. 음악을 잘 안 듣는 사람은 뇌가 점점 쪼그라들어서 나중에 뇌 속이 좀 헐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뇌가 빵빵한 사람이 되려면 음악을 들어야 되고요. 그때 이 전달하는 물질은 BDNF라는 건데 이걸 주사로 만들어서 놔줘도 뇌로는 안 가요. 뇌 혈관 장벽을 넘어가지 못해서 약은 안 되고 이 BDNF를 높여주면 뇌가 빵빵해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클래식 음악 듣기, 운동하기. 이 두 가지는 높이는 유용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방법이 어떤 재밌는 일을 하거나 사랑을 하게 되면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그럼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재밌는 일을 해야 돼. 그걸 이제 취미라 그러거든요. 취미. 도파민이 나오는 취미를 해야 되고 또 햇볕을 많이 쬐면 또 BDNF가 올라갑니다. 지금 비타민 D를 맞아서는 안 올라가고 햇볕을 쬐야 돼. 네, 소식. 밥을 굶으면 BDNF 올라가요. 그리고 밥을 가끔 먹어도 올라가고. 상당히 살도 빠지고 뇌도 빵빵해지니까 일석이조죠. 네, 잠을 잘 자도 그렇고 또 추위와 더위를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요즘에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놓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놔서 이런 게 다 치매 위험한 거죠. 숨을 좀 천천히 쉬는 것도 좋고 이런 건 다 어려운 제가 보기엔 어려운 방법이고 아주 쉬운 거는 초콜릿을 먹거나 녹차나 커피를 마시면 돼요. 이거 끝나시면 조기 가셔서 커피 한 잔씩 이렇게 제 협찬은 아니고 아무튼 드십시오. 예. 카레도 좋고요. 이건 뭐냐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한쪽에다가는 음악을 20분간 들려주고 한쪽에다가는 아무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만든 다음에 그 전후로 유전자 변화를 지켜본 거예요. 우리 몸의 유전자가 어떻게 바뀌나 봤더니 음악을 20분 들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뇌가 빵빵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은 하루에 20분만 들으면 되는구나. 근데 이제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되는 건 아니고 음악을 할 줄 아는 사람한테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악기를 10년 이상 배웠거나 아니면 아예 전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귀가 뚫린 사람한테만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귀가 안 뚫린 사람은 아무리 귀로 들어도 치매 예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되는 건 뭐다? 뚫릴 때까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음악 메일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쭉 팔로우를 해보니까 평균 5년을 들으면 음악을 전혀 모르던 사람도 귀가 뚫려요. 뚫린지 어떻게 아느냐? 딱 들었는데 갑자기 몸이 부르르르 떨리면서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2층이 자극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막 유발돼. 음악을 들었는데 막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막 작곡가의 그 느낌이 확 오는 겁니다. 그게 뚫리는 거니까 뚫릴 때까지 열심히 들으시고 뚫리면 계속해서 듣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알아서 들어요. 그때까지 쭉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초보 때는 좀 즐거운 음악 위주로 들으시는 거고 귀가 뚫릴 때까지는 단조보단 장조 기쁜 음악을 들으셔야 돼요. 신나는 음악. 그러니까 모차르트, 하이든 이런 거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유명한 작곡가들은 이미 귀가 다 뚫렸겠죠. 그 사람들은 단조를 자기가 작곡을 해서 슬픈 음악을 작곡했을 때 자기 음악을 듣고 자기가 감동하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곡들은 다 슬픈 곡들이에요. 클래식이. 장조를 들으면 아 유치해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귀가 뚫렸으니까. 근데 우리는 귀가 뚫렸다 안 뚫렸다? 아직 안 뚫렸을 때는 신나는 곡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 하이든이 좋다는 거예요. 괜히 폼 잡고 이렇게 단조 음악 아무리 들어도 귀가 안 뚫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이 편도체에 가득 차 있는 그 공포 회로가 사랑의 회로로 바뀌어서 싹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아 내가 이 일을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구나. 내가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두려움의 끝판왕이 제가 보기에는 무슨 영끌 같은 거예요. 어린애들이 요새 20대들이 영끌? 영혼을 끌어 모아서 지금 아니면 뭔가를 할 수 없다. 뭐 집을 살 수 없다. 이게 대표적인 두려움에 의해서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집을 못 살 것 같은 두려움. 예, 저도 집이 없지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닌데 그게 제가 본 공황장애로 이제 가기 직전입니다. 영끌은. 그런 친구들은 열심히 음악을 들어서 귀가 뚫릴 때까지 듣자. 그래서 같은 음악을 들어도 귀가 뚫린 사람만 효과가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어폰을 끼고 들었을 때입니다. 집에 이제 좋은 스피커가 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심장이 같이 듣게 돼요.
귀만 듣는 게 아니라 심장이 같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의 3요소에 뭐 리듬가락 화성이 있는데 아무튼 클래식 음악은 특징이 이 박자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국악이랑 다르게. 그래서 그 박자가 일정한데 우리 몸의 장기 중에 박자가 일정한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알까? 오 맞아. 야, 너 나 없을 때 네가 가게 하면 되겠다. 아까 못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 번 더. 우리 오늘부터 우리 동업자입니다. 이름 뭐? 최보빈이요. 이제 강의할 때마다 따라와. 그래서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심장 박동수가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러니까 빠른 음악을 들으면 심장이 빨리 뛰고 느린 음악을 들으면 심장이 천천히 뛰어요. 그래서 심장이 조금 느리면서 힘차게 뛸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거든요. 심장 박동과 비슷하다. 그래서 빨리 뛰면 빠른 음악을 들으면 이게 막 빨리 뛰면서 이제 심장 박출량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이 두근두근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너무 내가 좋아하는 우리 최군을 만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해. 내가 널 좋아하기 때문에 두근두근하는 거거든. 근데 거꾸로 그냥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만든 다음에 너를 보면 내가 널 좋아하는 줄 알아. 그런 효과가 이런 관람차입니다. 대관람차를 타면 남녀가 잘 돼요. 처음 보는 사람이 저 대관람차를 타면 잘 될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거든요. 근데 그 두근두근 하는 게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두근두근한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남산타워 같은 높은 데로 올라간다거나 이런 관람차를 타면 이게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서 두근거리는구나 하게 돼서 그래서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페인이 많은 음료를 마셔도 같은 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그 친구를 만났는데 서로 좋아지고 싶으면 되도록이면 가슴 두근두근한 그런 음료를 드시면 됩니다. 차분해진 카모마일 뭐 이런 거 드시면 잘 되는 애들도 깨져. 그런 거는 연인 사이에 먹지 마시고 연인들은 뭐 홍차나 무슨 커피 종류. 제가 뭐 커피집에 협찬받은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이게 보면 음악을 듣고 심장이 빨리 뛰니까 빠른 음악을 들어서 뇌에서 심장으로 빨리 뛰게 만들어 준 거냐 아니면 빠른 음악이 바로 심장에게 자극이 돼서 이게 빨리 뛰게 된 거냐 이런 게 이제 과학자들은 궁금한 거예요. 사실 궁금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은 아주 심플해요. 귀가 안 들리는 분한테 음악을 들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귀가 안 들리거든요. 근데 빠른 음악을 틀어드리면 이분 심장이 빨리 뛰고 느린 음악을 해주면 이게 천천히 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어폰에다 넣어놓고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 스피커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스피커에서 나오는 어떤 그 박자에 의한 진동이 내 심장으로 바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스피커가 있으면 치매만 예방되는 게 아니라 심장병도 좀 좋아진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떤 음악을 들으면 소름이 쫙 이렇게 끼는 그 전율을 느껴지는 게 있어요. 털이 막 쓰고 소름이 먼저 돋은 다음에 털이 팍 이렇게 서 그럼 진짜 뭔가 감동을 느낀 것 같거든요. 그럼 귀가 뚫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음악의 박자하고 내 심장이 정확하게 일치하면은 그런 체험을 누구나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음악 듣고 소름 끼쳤다고 귀 뚫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거는 그 음악의 박자하고 내 심장이 지금 거의 같은 속도로 뛰고 있을 때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가 그걸 엄청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심장 박동수를 다 알고 있거든요. 63회 뭐 이런 걸 알아서 노래 그 부른 때 그 비트가 거기에 딱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들으면은 소름이 막 돋으면서 너무 노래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게 이제 과학을 음악에 활용하는 방법인 거죠. 인생 음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심전도를 검사를 해보면 심전도 먼저 변하고 털이 탁 쓴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심장으로도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스피커가 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몸으로 듣는 음악.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제가 진단을 하고 하는 암 치료 전문이기 때문에 저는 암 예방에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암과 음악. 그래서 이게 이제 유튜브라서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계속 들고 하긴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암 치료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이 목소리 안에는 암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몸으로 듣는 음악이에요.
말씀드리겠는데 이분이 레오폴드 스톡호프스키라고 27살에 상임 지휘자가 돼서 90세까지 활동을 하는데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지휘를 하는 사람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다 거치면서 지휘를 했는데 90세에 은퇴를 하고 95세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서양 직업 중에 가장 오래 사시는 분이 이겁니다. 지휘자예요. 지휘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사는 직업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계신데 여자 스님이 평균 연령이 제일 높습니다. 1등.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오래 살고 싶다 싶으면 여자 스님 하는 거를 보고 그대로 하면 돼요. 남자 스님이 2등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지휘자. 국내 지휘자는 안 그래요. 연주를 자주 안 하거든요. 국내 지휘자는 매일 안 하는데 외국 지휘자는 매일 해요. 그러니까 음악을 지휘하는 것만으로도 오래 살고 이분들의 특징이 여기 보시면 이게 돌아가신 나이인데 80 이전에 돌아가셨다 연주를 하다가 지휘를 하다가 80 전에 죽었다 그러면 아, 그 사람은 열심히 지휘를 안 했구나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오래 사시고 그 다음에 암이 아무도 없어요. 암이 없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일이 힘들거든요. 그 맨날 불러가지고 연습시켜야지. 또 2시간 공연할 때 계속 서 있어야지. 앉아서 하시는 분 못 봤죠. 자세도 빠르게 해야지. 힘든데 이거 보면은 84세 이상은 다 산다는 거죠. 왜 이렇게 오래 사냐? 뭐 자세가 발라서 그렇다. 이게 팔로 이렇게 하는 게 운동이 많이 된다. 또 연주하는 것 자체가 되게 행복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 때문에 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들은 평균 연령이 70대도 안 돼요. 바이올린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이만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음악이 귀나 심장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췌장암 세포인데 저희가 이제 췌장암 임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부터 시작할 거니까 많이 성원해 주세요. 중간 저희 회사 광고고요. 췌장암 세포에다가 15만 헤르츠라는 초음파를 이렇게 쬐주니까 그 췌장암 세포의 그 세포막이 이렇게 부르르르 떨리다가 암세포 터져 죽는 겁니다. 그게 15만 헤르츠의 비밀이에요. 그래가지고 췌장암 세포에 15만 헤르츠를 넣어주면 정상 세포는 안 죽는데 췌장암 세포만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 세포가 처음에 한두 개 생겼다가 계속 15만 헤르츠의 음악을 들으니까 이게 없어져서 그분들은 암이 안 생긴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휘자가 되는 거고. 근데 지휘자 아무나 안 되니까 연주를 들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보셨죠? 이게 이제 공명현상이라는 건데 유리잔을 아 소리를 질러서 공명현상을 이렇게 해서 깨는 건데 이게 마이크를 댄 상태로는 아무도 못 깹니다. 근데 마이크를 빼고 아 하면은 이게 깨져요. 왜냐면은 우리 목소리에 이 배수로 쭉 주파수가 다 생기는데 마이크를 대는 순간 이만에서 딱 끊기는 거예요. 이만까지만 우리 귀가 들리니까 이만에서 딱 끊는 겁니다. 그걸 가청 주파수라 그러는데 이런 스피커가 6억 4천만 원 하거든요. 저게 집에 있어서 막 들으면 치매 예방되고 심장병은 예방되지만 암 예방에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음파가 안 나와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6억짜리 스피커가 있으면 이런 초등학교 음악 경연대회를 가겠냐는 거지.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집에 오디오를 좋은 걸 갖다 놓고 내가 연주회를 안 간다. 그러면 나는 암에 걸리겠다. 이거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디오 살 돈으로 연주회를 가야 돼. 어떤 연주회를 가도 돼요. 그러니까 매일 가서 들으면 암이 다 낫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 이렇게 목사님이 작을 때는 그냥 이렇게 육성으로 해주시잖아요. 암 치유 효과가 있는 교회가 엄청 커져가지고 마이크 이렇게 대고 하잖아요. 암 치유 효과는 없는 교회입니다. 좋은 말씀을 들어서 마음은 좋아지지만 암 치유 효과는 없어요. 이게 여기는 2만 헤르츠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오디오로 듣는 거랑 연주회가 갔을 때 전혀 다른 느낌이 오는 거는 오디오로 들으면 2만 헤르츠까지만 귀에 들리니까 우리가 2만 헤르츠 이상은 안 만들어내요 스피커가. 근데 사실은 2만 헤르츠 이상에 나오는 그런 음파들이 우리 몸에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연주회장에 가야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나 개들은 사실 2만 헤르츠면 되게 낮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나 개는 사실 아빠가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좋아서 듣지만 사실은 잘 안 들려요.
자기가 잘 듣는 음역대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잘 고양이나 개들은 바퀴벌레 요새 쫓는 그 초음파 발생기 같은 거 아세요? 사람한테는 안 들리는데 초음파가 나와. 그럼 바퀴벌레가 그걸 싫어해서 못 오는 거거든요. 집에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깜짝 놀라서 도망가요. 걔는 그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15만 헤르츠가 나오게 만들면 그 암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청 주파수는 보통 2만 헤르츠인데 여기는 암살상 효과가 없고 15만 헤르츠 정도가 돼야 되는데 돌고래는 들을 수 있는 게 15만 헤르츠거든요. 그래서 돌고래는 지금까지 암이 없다고 해요. 다 부검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초음파로 소통하니까. 그래서 이 초음파를 들으려면은 공연장에 꼭 와야 되는 겁니다. 실황 중계 뭐 아무튼 이런 전자 이런 걸 이용해서 나오는 스피커로는 2만 이상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암 치료 효과는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 공연장에 가면 이렇게 뒤에까지 쭉 음파가 나오거든요. 이게 실제 공연장에 가서 음파를 측정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딱 우리가 들을 수 있는 2만 헤르츠고 여기 보면 10만 헤르츠잖아요. 작긴 하지만 이게 쭉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으면 우리 암 치료가 잘 된다는 거죠. 이거를 연구한 게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스웨덴 같은 나라는 되게 좋은 나라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책을 사면 소득 공제해 주잖아요. 스웨덴은 공연을 보러 가면은 소득 공제를 해줘요. 근데 이거를 소득을 나중에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10만 원짜리 공연을 보러 가면 정부에서 9만 원을 내주고 티켓은 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티켓에는 10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 의료보험 같이 자기는 만 원 내고 정부가 9만 원을 내줘요. 그렇게 해서 음악 연주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근데 모든 공연을 가서 보면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정부에서 그 데이터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을 내줬으니까. 그래서 매주 클래식을 듣는 사람이 있고 매주 클래식 말고 다른 거를 이렇게 한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클래식 공연을 간 사람들이 사망률이 낮더라는 거예요. 클래식 연주회장에 간 사람이 연극이나 다른 뭐 재즈 공연 무슨 여러 공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돈을 주는 사람을 다 비교해 보니까 이 13,000명이 유독 사망률이 낮고 암이 거의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분석을 못해서 거기에 연구 결과는 뭔지 아세요? 공연장이 좀 높은 데 있어서 그걸 걸어 올라가느라고 아마 건강이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연장에 가서 직접 이거 음파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건강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술도 물론 좋지만 되도록 건강을 생각하시면 가셔야 되고 이 공연장에 보면 이 음파의 크기가 여기가 제일 세고요. 지휘자석이 제일 세고 요줄이 제일 셉니다. 요줄은 암 환자 특별석으로 만들어야 돼요. 요줄. 여기는 암이 걸릴 것 같거나 암이 지금 걸려 있는 사람을 위한 특별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벌면 도시마다 저런 홀을 지어서 여기는 아무튼 암 환자만 항상 초대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암 치료에 좀 암이 집에 있다거나 또는 지금 뭐 암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이러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치료도 받고 또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춰서 좋은 음악을 들어도 절대 15만 헤르츠는 나올 수 없다. 그거 아시고 공연장에 좀 코로나가 끝나면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예, 질문? 그렇죠. 저기보다 훨씬 가깝죠. 그러니까 여기도 가깝지 않냐는 거죠. 예. 근데 음악이 이렇게 나와. 악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뒷자리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예. 그러면 오늘 제 할 얘기는 여기까지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